우선은 그 이준석 후보 말입니다. 네. 도대체 오늘 어떤 생각을 갖고 토론회에 나왔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도대체 오늘 어떤 생각으로 나왔을까요? 이준석 후보는 사실 이제 뭐 그 여러 여론조사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그 여론조사가 보수 과표집이라든지 이런 문제점들이 있는 거 분명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에게 좀 유리하게 결과가 나온 것들에 대해 상당히 고무가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저 고무돼 있다. 네, 상당히 고무가 돼 있고 예. 1차 토론 이후에 본인의 지지율이 10%를 넘어서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고 또 2차 토론 이후에도 뭐 여러 가지 본인을 지지하는 사람이 늘어난다는 생각을 했을까요? 그래서 마지막에 총 공세를 하면 어떻게 좀 더 올려보지 않을까? 예. 또 확실하게 단일화와 관련된 김문수 후보와의 여러 가지 그 신경전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 것 같고 그러면서 굉장히 무리를 한 것 같습니다. 예. 네, 마지막 토론이라고 하는 것들 때문에 더 그랬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해서는 안 될 그런 표현들 또 보여줘서는 안 될 그런 토론의 행태 아주 저급한 그런 토론 행태를 보여줬었고요. 거의 망언 수준의 네. 저는 그럼요. 만행이라고 저는 봤는데. 그럼요. 망언 수준의. 그 말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예. 차마 제 입으로 아니, 올릴 수 옮기기가 없을 어려워요. 예, 옮기기가 그런 어렵습니다. 망언입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언어를 사용하는 예. 사람이 어떻게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일을 한단 말입니까? 제가 더 깜짝 놀랐던 것은 예. 그런 망언을 한 뒤에 얼마 있지 않아서 외교안보 관련해서 공약을 발표하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그 외교안보 관련해서 공약을 발표하면서 품격 있는 나라, 품격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런 얘기를 했죠. 이준석 후보가. 깜짝 놀랐습니다. 예. 품격이 없는데. 네네. 품격이 어떻게 없는. 품격이라는 말을 쓸 수가 있죠? 네. 네, 정말 놀라지 않을 수 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정치 철학이라든지 내가 왜 정치를 하는지에 대한 예. 생각조차가 아직 정리가 되지 않은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뭐 10년 이상 정치 영역에서 정치판에서 왔다 갔다 하고 그랬지만 예. 도대체 왜 본인이 정치를 하는지 그리고 그 정치를 통해서 무엇을 하겠다는 것이고 우리의 역사 발전을 위해서 우리 국민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지에 대한 생각 자체가 없다라는 예.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사람은 정치를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네, 국민에게 피해만 안기는 것이고요. 국민을 더욱 참담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준석 후보의 그동안의 말과 행적들을 되돌아보면 예. 오늘 3차 토론까지도 다 포함해서 말이죠. 이준석이 뭔가를 언급하거나 이준석이 어떤 정책을 내거나 예를 들자면 여성가족부 폐지와 같은 그런 공약을 낸다거나 이런 것들을 예를 들어보면 그 이준석의 뒤에 남는 것들은 항상 갈등과 분열, 네, 사회의 갈등을 극대화시키고 예. 갈라치기 하고 폄훼하고 누군가는 참담하게 만들고 네, 그런 것들만 있었지. 그러니까 약자를 네, 치죠. 약자를 그럼요. 치고 짓밟고. 약자와 장애인들, 예. 여성들을 짓밟고 또 인권을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그런 사람이 어떻게 정치를 할 수가 있죠? 무엇을 위해서? 갈라치기에서 어떤 한쪽의 표를 얻어서 자기가 뭐 국회의원이 되고 또 뭔가 앞으로 선출직이 된다고 한다면 그래서 하려고 하는 정치의 최고 지향점? 최종 목표가 뭘까? 예.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근데 네. 이제 예를 들면 뭐 장애인, 네. 여성, 노인 뭐 요 네. 정도를 항상 건들잖아요. 네네. 근데 저는 뭐 예를 들면 이제 전장현 시위를 우리가 문제를 삼을 때도 네. 저는 뭐 한 번 정도는 얘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뭐 이제 많은 시민들의 네. 불편도 있으니까 뭐 시위의 방식에 대해서 네. 문제 제기를 충분히 할 수도 있는 건데 네. 일국의 국회의원 아닙니까? 네. 법을 만들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법을 만들어서 그분들이 왜 시위장까지 나와가지고 극단적인 방법까지 이르게 됐는지에 대한 문제 해결은 하나도 안 하고 맞습니다. 오로지 무슨 경찰청장 같아요. 아니 검찰청장 같이 누구 처벌하자 벌 주자. 그러니까 본인이 가진 권한의 무게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이 좀 국민들에게는 굉장히 좀 한심해 보이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오늘 이 이준석 후보의 이런 모습은
본인이 절박하다 보니까 음. 오히려 정말 본 모습, 본성, 네이처 네. 이게 그대로 그냥 튀어나온 거 아닌가. 맞습니다. 또 이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2차 사회 분야 토론에서도 그런 문제점들이 지적이 됐고 권영국 후보가 그때도 뼈 있는 한마디를 던지면서 이준석 후보를 준엄하게 꾸짖은 기억이 있습니다. 전장현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또 그 동덕여대 일과 관련해 가지고 권영국 후보에게 물어보고 상대 후보들에게 질문을 했을 때 그것도 아주 잘못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건의 본질 도대체 왜 전장현 그 분들께서 왜 여기까지 나왔는가? 그럼요. 그렇게 예. 힘들게 투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원인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도 않고 그걸로 인해서 드러나는 일부 불편이라든지 불만의 목소리들을 아주 크게 확대하고 예. 그걸 재생산해가면서 한쪽을 공격하는 그런 거죠. 프레임을 짜서. 그러니까 결국 문제 해결은 하나도 안 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때 이제 권영국 예. 후보가 그런 지적을 한 거죠. 질문 자체가 잘못됐다. 질문. 도대체 왜 그분들이 그렇게 투쟁을 했어야만 하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고 그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질문이 그게 아니고 그분들로 인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불편, 일부의 문제점들을 극대화하는 것들은 아주 잘못된 방식이다라고 예. 하는데 끊임없이 그렇게 정치를 하는 것 같아요. 아니 이준석 근데 후보가. 국회의원이면 네. 문제를 해결할 권한이 있잖아요. 네. 그럼 그 권한을 통해서 그분들이 그런 극단적인 시위 방법까지 안 쓰게끔 만들 수 있는 힘이 있는데 그렇죠. 그건 전혀 안 하고 맞습니다. 오로지 손가락질하면서 잘못됐다 그걸 누가 모릅니까? 네. 우리 시민들 불편함을 겪는 시민들도 알고 또 그분들도 아실 거라고 저는 봐요. 음. 그럼 결국에는 그 문제에 이르게 된 근본 원인을 성찰하고 그 원인을 해결하는 노력 뭐 네. 해결을 다 못하더라도 노력이라도 좀 하면서 그런 지적을 하면은 국민들께서 이해를 하실 텐데 앞부분이 전혀 없는 오로지 지적만 있는 아마 이 부분을 좀 많이 비판하는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네. 아 이거 답답합니다. 고쳐질까요? 제가 이게? 예. 이준석 후보와 같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같은 상임이시네요. 네, 같은 상임입니다. 자주 보실 거 아닙니까? 그런데 최근 몇 달 동안에는 거의 못 봤어요. 아. 그 저희 이제 상임위원회 전체 회의를 한다거나 뭐 청문회를 한다거나 이럴 예. 때도 거의 나타나지 않았고 좀 바빴나 보죠. 가끔 예. 출석할 경우에는 질문 하나 간단히 던지고 또 그냥 사라져 버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서 예. 뭐 대선 준비하느라 그런나 보다 했는데 근데 별로 준비한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갈라치기하고 예. 또 한쪽만 막 그 주구장창 네거티브로 공격할 그런 준비라고 예. 한다면 예. 왜 상임위에는 그동안에 제대로 출석하지 않고 예. 불성실했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좀 드시고. 네. 아니 근데 하나만 더 오늘 지적을 하면 이재명 후보가 지난번과 이어서 두 번 네. 그 계엄 때 12.3 불법 계엄 때 담 안 넘은 부분 요거 이제 그 소위 말해서 시끄러 네. 땡땡 그리고 또 그 시간에 그 급박한 시간에 본인은 가서 뭐 샤워하고 뭐 늦게 와가지고 뭐 오히려 문제 제기를 위해서 일부러 안 들어갔다 뭐 이런 약간의 궤변에 가까운 변명을 하니까 네. 그 부분을 지적했거든요. 네. 근데 오늘 또 박지원 의원님이 이런 페이스북 글을 올리셨습니다. 이준석 후보에 대한 지적인데 12.3 계엄날 강남에서 술 마시다 집에 가서 샤워하고 옷 바꿔 입고 국회로 담 넘으라는 보좌관한테 화내고 표결이 끝난 후라서 정문으로 그러면서도 민주당 의원들과 소통했다? 알리바이는 만드셨을지 모르겠지만 국민은 판단합니다. 비겁합니다. 진지한 토론회에서 깐죽거림도 폭력입니다. 이런 입장을 지금 올리셨거든요. 맞습니다. 우리 이정원 의원님은 요 이준석 후보의 발언 요 어떻게 보십니까? 가장 근본적인 물음에 대해서 본인의 생각이나 예. 정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는 것이죠. 저는 비상계엄이 선포됐던 12월 3일 밤 이준석 후보는 카메라를 의식했다고 봅니다. 네. 카메라를 의식하면서 호통치는 모습을 라이브를 통해서 보여주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던 것이죠. 당장 비상계엄이 선포된 상태에서 국회의원이 국회 본회의장으로 들어가고 네. 비상계엄 해제 촉구를 함께 해야 된다라는 생각보다는 자신 앞에 카메라가 있고 또 그 카메라를 통해서 본인이 비상계엄과 관련돼서 지금 경비를 하고 있는 경찰들을 막 호통치는 것들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죠. 아하. 그러니까 정작 제일 중요한 건 국회의원으로서의 역할,
오늘도 설명을 했습니다만 이미 예. 본인이 도착했을 때에는 비상계엄 해제 촉구 결의안이 통과된 후여서 그렇게 급하지 않았다라는 식으로 답변하는데 이것도 어불성설이고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예. 그동안에 여러 차례 뭐 증언과 또 정황상의 그런 증거들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윤석열이 1차 비상계엄 해제 촉구 결의안이 통과된 이후에도 2차, 3차 비상계엄을 선포하려고 준비했었다라는 예. 그런 것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만큼 굉장히 긴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저희는 그날 밤 그리고 12월 4일 새벽에 단 한숨도 못 자고 본회의장을 계속 지켰습니다. 아하. 더군다나 비상계엄 해제 촉구 결의안이 통과된 이후에도 예. 곧바로 비상계엄을 해제하지 않았잖아요. 새벽 4시 넘어서야 비상계엄이 해제가 됐습니다. 윤석열이 뒤늦게 했단 말이죠. 예. 비상계엄 해제를 하기 위해서는 국무회의를 소집해야 되는데 국무위원들이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렇다고 한다면 설령 본인이 샤워하고 옷 바꿔 입다가 늦게 왔다고 하더라도 비상계엄 1차 해제 촉구 결의안이 통과됐다고 하더라도 어떻게든지 빨리 들어가서 본회의장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다 담 넘어 들어갔는데. 그럼요. 다 담 넘어 우리 들어갔으니까. 어르신들도 담 넘어 들어갔는데. 맞습니다. 그렇게 아하. 했으면 들어갈 생각을 해야 되죠. 예. 아 근데 들어가라고 네. 했어요 보좌관이. 네네. 여기 의원님 그런데 담 넘어가세요 했더니 시끄러, 너 임마. 시끄럽다고. 그렇죠. 너 입 다물으라고. 네. 왜 나 뭡니까? 지금 연기해야 되는데 너 그렇죠, 지금 왜 그렇죠. 방해하냐고. 맞습니다. 지금 잘하고 있는데. 네. 너 지금 나 쇼츠 올라가는데 왜 그러고 분노하면서 막 잘하고 있고 그러니까요. 그걸 남겨야 되는데 남겨놔야 되는데. 네. 조용히 뒤에 가가지고 담 넘어가라고 하니까 짜증이 난 거죠. 시끄럽지. 예, 그러니까 시끄러 임마 하는 아하. 거죠. 아니 근데 의원님 요건 네. 어떻습니까? 물론 지금 분석하신 것도 저는 일부 맞다고 보는데 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날 잘 기억을 상기해 보시면 계엄군이 실탄을 준비해 왔는 그 계엄군이 헬기를 타고 국회 운동장에 내립니다. 네. 그리고 국회 안에서는 보좌진들이 몸으로 맞고 심지어 뭐 안기령 대변인 같은 분은 그냥 가서 계엄군 총을 손으로 잡아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안에 들어가신 분들은 목숨을 걸고 아 이러다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 위협을 감수하고 들어가서 온몸으로 막은 것인데 이준석 후보의 말을 들어보면 본인은 안에 170명 들어가 있으니까 뭐 내가 갈 필요 없네 어차피 해제되겠네 이러면서 안 들어갔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 자기는 죽어도 좋겠다라는 죽을 각오를 안 했다라는 게 첫 번째 문제고 또 하나는 안에 지금 계엄군이 들어갔다는 걸 알지 않습니까? 헬기는 그렇죠. 다 저도 봤습니다. 네. 그럼 안에서 170명이더라도 만약에 30명을 끌어내면 나라도 들어가서 머릿수를 채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 당연히 해야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안 들어갔거든요. 아주 비겁한 거죠. 이거 좀 비겁한 부분이 전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개인의 욕망만 얘기할 게 아니라 좀 비겁하고 도망가는 이런 모습도 전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맞습니다. 저도 국회 본회의장에 있었죠. 제가 도착한 시각에는 다행히 한쪽 쪽문이 열려 있는 상태였습니다. 의원님은 담을 네, 넘진 않으셨고 저는 담을 넘진 않았습니다. 빨리 제가 가셔가지고 도착했을 때 예. 담을 넘을 것인가 말 것에 대해서 잠깐 고민을 했는데 담을 넘다가 잡히면 아하. 또 무단 침입이다 뭐다 해가지고 그 꼬투리로 해서 또뭐 체포할 수도 있고. 네, 예. 체포돼서 국회 본회의장으로 못 들어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 열린 쪽문이 있는지를 살펴보는데 정문 바로 옆에 작은 쪽문이 있었는데 거기에 잠시 문이 열린 상태였습니다. 아, 그런데 예. 100여 명의 보좌진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고요. 제가 도착하니까 국회의원이 왔다고 하면서 보좌진들 다 비켜주고 예. 제가 빨리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제 뒤에 있었던 저희 비서관은 그때 또 딱 막혀버렸어요. 아. 제가 들어가고 나서 그럼 마지막으로 뒤에 있었던 그렇죠. 제가 들어가고 나서 뒤에 있었던 비서관은 다시 또 막혀가지고 몇 차례 열었다가 또 막았다가 막 이랬었는데 아마 그 혼선 과정에서 들어가신 것 그렇습니다. 같네요. 그래서 이제 예. 저희 비서관은 바로 담을 넘어서 저를 따라 아하. 들어왔었고 예. 제가 이제 국회 본회의장으로 달려가니까 그때 이제 헬리콥터가 도착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이제 계엄군이 내려오는 네, 계엄군이. 겁니다. 예. 그때 도착했었고 그렇게 해서 이제 본회의장에 들어가니까요 정말 일촉즉발의 상황이었습니다. 이러다가 우리 다 잡혀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 만큼의 상황이 긴박하게 펼쳐졌었죠. 아니 솔직하게 저희도 본회의장 안에서 죽을 수도 있겠다는 그럼요. 생각 당연히 하셨죠. 죽을 수도 있겠다는 예. 생각도 들었었고요. 예. 저희도 이제 안에서 유튜브로 생방송되는 상황을 좀 보고 있잖아요. 예. 유리창을 깨고 그 계엄군이 국회 본회의장, 국회 본관으로 진입하는 모습도 봤고 예. 또 그 총을 들고 있는 계엄군이 본회의장 문 앞에까지 와 있는 모습도 봤고 요 이 더듬이 이거 그럼요, 투시경 그럼요. 거 가지고 투시경까지 다 들어왔죠. 머리에 예. 차고 있는 상태에서 총을 들고 들어와 있었죠. 그래서 그냥 공포탄 한 발 쏘고
문을 발로 차고 들어오면 다 잡혀가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과연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 예. 그런 얘기도 좀 했었고요. 아. 그냥 끌려갈 수밖에 없었겠죠. 예. 네. 뭐 다리 들고 손 들고 다 해서 끌려갔으면 아니 케이블 타이 다 끌려갔겠습니다. 준비해놨습니다. 그럼요. 다 그리고 묶인 상태에서 뭐 끌려갈 관도 다 수도 있겠죠. 준비해놨고 막말로 네. 한동훈 대표 목숨에 위험 느껴서 그럼요. 본회의장에 들어와 있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일촉즉발의 상황이었죠. 그러면 국회의원은 무조건 들어와서 본회의장을 지키고 예. 거기에 함께 대항하고 맞서 싸워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바깥에서? 그럼요. 그때 보좌진들, 비서관들이 예. 정말 수고해 주셨고 많은 국민들께서 또 시민들께서도 본관을 둘러싸고 계엄군과 맞서 싸우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본인도 어떻게든지 들어와가지고 함께 했어야죠. 근데 거기 카메라 앞에서 계속 쇼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배지의 무게가 있죠. 그럼요. 예. 그런 모습들이 참 정말 답답하고요. 너무 가식적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오늘 또 화제도 됐고 네. 또 박지원 의원님이 입장을 내셔서 관련해서 좀 여쭤봤고요.